와, 전자제어 서스펜션으로 이 정도를 구현한다고? 굉장히 놀랐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차를 시승할 기회가 계시다면 쇼포 모드를 이용해서 직접 타보시기도 하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야, 이거 전자제어 서스펜션일까? 이거 에어 서스펜션이야? 이렇게 말씀드려도 믿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만나볼 차량은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허리 역할을 하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차량이죠. 내연기관 시대에도 그랬고요. 전동화 시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G80 일렉트리파이드 전기차입니다. 처음 이 차량을 2021년도에 상암 쪽에서 만났는데요. 당시의 상품성은 G80을 그대로 전기차로 옮겨놓은 버전이었죠. G80과 배터리가 탑재된 차이점 외에는 다른 점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주행 성능이나 심지어는 제동력까지도 비슷했는데요. 3년 반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G80 일렉트리파이드는 사실상 파생형 전기차라기보다는 G80보다는 G85, 어쩌면 G90과 G80 사이를 연결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차량의 크기가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130mm가 더 커졌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차량의 실내 공간이 휠베이스 부분이 대폭 커졌습니다. 휠베이스가 커진 이유는 이 차량의 성격과도 연관이 있는데, 2열 승객의 어떤 편안함 그리고 승차감을 위해서 차량의 크기까지 바뀌어졌고요. 실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기존 차량에서 허리가 좀 늘어난 그런 느낌이지만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런 변화와 함께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주행거리잖아요. 기존 배터리는 87kWh에서 95kWh로 한 7kWh가 늘어나면서 주행거리는 425km에서 475km 정도로요, 약 50km 정도 늘어났습니다. 거의 500km까지 가까워졌고요. 주변에 전기차를 타보신 분들이라면 기존 전기차도 여러분의 운행 습관에 따라서 700km까지도 주행이 가능했죠. 따라서 신형에서는 700km 중반까지도 도전할 수 있게 되겠죠. 먼저 G80 전기차의 가장 큰 차별성이라면 승차감이 될 것 같은데요. 1열 승차감이냐고요? 아닙니다. 2열 승차감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차량을 장기 시승하면서 최근에 여러분께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G90 블랙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VIP를 모시기 위해 태어난 G90은 철저히 2열 슈퍼 드리븐 차량입니다. 고급스러운 제네시스 차량과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량이 G85가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은 이 차량 역시 2열 중심으로 세팅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승차감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이 차량의 드라이브 모드를 보면 에코, 그리고 컴포트, 스포츠, 마이, 스노우, 그리고 드라이브 버튼을 길게 누르면 쇼퍼 모드로 진입이 됩니다. 다른 차량에선 보기 힘들고요. 이 쇼퍼 모드는 사실상 국내의 어떤 차량에서도 보기 힘들죠. 딱 한 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제네시스 G90 플래그십 차량에서만 제공되는 특별한 드라이브 모드인데요. 이 기능이 G80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의 의도를 알 수 있겠죠. 승차감은 기존 차량과 확실히 많이 다릅니다. 장기 시승하는 동안 차량 전문가분들을 제가 2월에 모셨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차량을 시승하면서 롱 휠베이스 모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런지 G90급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달랐는지 몰라도, 야, 이거 에어 서스펜션 장착된 거야? 이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셨어요. 이 말은 이 차량의 승차감이 기존 차량과는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이겠죠. 슈퍼 모드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승차감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 그래도 가장 핵심은 서스펜션이잖아요. 서스펜션 세팅이 바뀌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스펜션은 상하의 충격을 줄이는 기술이잖아요. 1차적으로 스프링이 텅 하고 들어왔을 때 스프링이 빠른 속도로 충격을 텅 하고 받게 되는 경우, 이 서스펜션은 스프링 속도로 리바운드가 되면 난리가 나겠죠. 스카이 콩콩이 되는데, 반대로 노면의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도 느리게도 작동을 하는 게 서스펜션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승차감 얘기한다, 승차감을 개선한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서스펜션을 먼저 떠오르는 이유가 서스펜션을 교체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인데요. G80 전기차에서 쇼퍼 모드는 긴 스트로크를 기반으로 차량을 좀 더 안락한 느낌을 줍니다. 좀 더 푹신푹신한 느낌을 구현한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2열에서 탑승을 했을 때 실제로 이거 에어 서스펜션이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다양한 코스에서 테스트 해보니까 쇼퍼 모드로 과속 방지턱을 넘는 경우 정말
에어 서스펜션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와, 전자제어 서스펜션으로 이 정도를 구현한다고? 굉장히 놀랐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차를 시승할 기회가 계시다면 쇼퍼 모드를 이용해서 직접 타보시기도 하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야, 이거 전자제어 서스펜션일까? 이거 에어 서스펜션이야? 이렇게 말씀드려도 믿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에어가 아닌데 에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거 에어가 아니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가령 바닥이 요철이 많거나 노면이 상태가 안 좋은 경우, 바닥에서 다다다다다다 하는 잔진동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이제 몸으로 느껴지게 되는데, 에어는 이 잔진동을 이렇게 싹 깎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포트홀 같은 큰 충격이 있는 구간에서도 확실히 에어는 좀 더 좋은 승차감을 구현하죠. 이런 노면 조건에서는 아, 이 차량의 에어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좋은 승차감을 얻었다면 또 단점도 있겠죠. 지금처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쇼퍼 모드와 스포츠 모드에서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쇼퍼 모드 중에서 각각 다른 구동 방식, 기본적으로 사륜을 이용하지만 이 차량은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앞바퀴의 구동력을 조절하게 되고요. 스티어링 휠, 그리고 엑셀, 그리고 차량의 서스펜션을 전자제어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죠.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이 드라이브의 모드가 달라지는데, 쇼퍼 모드는 좀 더 안락한 느낌을 구현한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이 쇼퍼 모드는 고속도로에서는 뭐 취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고속도로에 진입을 돼서 쇼퍼 모드를 하는 경우 후륜 쪽의 움직임이 많아진다는 말은 결국 앞에서는 이 스티어링이 미세하게 좀 더 좌우로 흔들려요. 뭐 당연하겠죠. 차량의 움직임이 많아지니까. 따라서 고속도로에서는 가장 최적화된 모드가 제 생각에는 컴포트 또는 스포츠가 될 것 같고요. 스포츠를 구현했을 때는 G80 기존 내연기관 차량 G80의 컴포트 모드와 비슷해집니다. 스포츠 모드가 아니고요. 따라서 기존 G80의 성향보다 좀 더 컴포트하게 세팅된 차량이 G80 일렉트리파이드고요. 이러한 성향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운행하신다면 이 차량을 즐겁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고급 차량이잖아요. 제네시스 차량을 탈 때마다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저는 정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정숙성은 어떤 차량과 비교해도 이제는 한 등급 위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뭐 대중차 브랜드에도 플래그십 모델에는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들어가고요. 흡음 타이어도 들어가고 이중접합 차음 유리까지 최근에는 구현이 되고 있죠. 기술적으로 본다면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제네시스 차량의 정숙성이 좀 더 뛰어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제네시스의 핵심 차량인 G80 같은 경우는 경쟁 차량인 W5 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와 비교해도 한 등급 위죠. G80 전기차는 벤츠의 EQE와 비교해도 좀 더 조용합니다. 아마 EQ를 타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좀 다른 전기차구나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좀 더 조용한 이유는 흡음 타이어, 이중접합 차음 유리 이런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리고 차체에서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흡음 소재를 꼼꼼하게 사용했는데, 이 제네시스는 전기 모터, 그리고 전기 모터 옆에는 감속기가 있잖아요. 이 부분마저도 흡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정말 조용하다는 뭐 전기차, 뭐 내연기관은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그 차량보다도 전체적인 정성은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기차를 탈 때마다 목이 좀 엥 하는 전기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이 부분이 솔직히 귀에 거슬렸는데 이 부분이 전혀 거슬리지 않는다는 점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이라면 엑셀을 깊게 밟았을 때 야 우리 제로백 3점 몇 초야. 그리고 엑셀을 밟는 순간 곧바로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강렬하고 쾌감이 높지만 반대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차가 울컥울컥하고요. 또 여기에 서스펜션이 뭐 고급 서스펜션이 아니라면 승차감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기존 G80 차량과 이번에 나온 차량이 좀 더 컴포트하다는 의견을 알려드렸는데, 엑셀의 반응, 제동의 반응, 모든 것들이 기존에는 좀 강력했다면 이제는 편안하고 강력합니다. 부드러워졌고요. 제네시스 브랜드가 추구하는 컴포트함을 좀 더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 차량이 전기차인가? 아니면 진짜 그냥 내연기관의 고급 차량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차량이 부들부들해졌고요. 엑셀의 반응, 제동의 반응 모두 수준급으로 달라졌습니다. 기존 차량의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직접 시승해 보신다면 두 차량이 미묘하게
그리고 예상보다 꽤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제가 쉽게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 기존 G80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기존 G80에서 스포츠 모드를 넣었을 때 모든 반응들이 좀 더 빠르고 차량 자체가 좀 단단해지잖아요. 이런 느낌과 그리고 그냥 컴포트 모드, 편안한 모드의 차이로 보시면 돼요. 즉 기존 G80이 스포츠 모드라고 한다면 현재 타고 있는 G80 전기차에는 컴포트 모드인데요, 보다 부드러운 컴포트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가장 핵심 공간은 2열 공간이잖아요. 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럭셔리한 공간을 제공하고요. 기존 G80 차량은 제 기준이라면 옵션을 가득 넣었을 때 가격이 뭐 거의 9천,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 거의 1억에 도달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1억이라는 어떤 가격적인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열 공간에 이제 VIP 시트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가격 인상 부분을 기존과 큰 차이를 두지 않았단 말이죠. 하지만 2열에 타시는 분들은 아마 기존 차량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VIP 시트가 적용된 경우라면 차량 자체 정말로 분위기나 승차감이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인데요. 휠베이스가 13cm가 늘어나면서 G90 슈퍼보드가 거의 동일한 사이즈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두 차량을 운행해 보면서 G80의 휠베이스를 연장한 버전이 지금 타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예상에는 G90의 차대를 거의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닐까, 또는 G90에서 롱보디 부분을 아마 그대로 G80 일렉트리파이드 이 차량에 적용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가격은 G90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전기차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한참 비싸죠. 트렁크를 보시게 되면 G80의 트렁크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공간은 전기차를 위한 부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다른 차량과 비교해도 좀 작고요. 중형급 세단과 비교해봐도 더 크진 않습니다. 신형으로 오면서 또 좋아진 점도 있는데요. 후륜 조향 시스템이 추가되었습니다. 후륜 조향 시스템은 G80 스포츠에서 처음 적용이 되었고요. 현재 기준이라면 국내 제조사의 차량 중에서는 제네시스 차량이 유일하죠. 이 차량이 이번에 G90만큼 커졌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평상시에는 뭐 출발하고 달리기 시작한다면 차량이 그렇게 크다, 이런 생각들은 확실히 도로 위에 올라오면 줄어들게 되는데, 주차를 하게 될 때는 늘어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차 공간에 따라서 어쩌면 한 번 더 앞으로 뺐다가 뒤로 주차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후륜 조향 시스템은 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돌기도 하고요, 반대 방향으로 돌기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동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부드럽게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반대로 저속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이렇게 된다면 회전 방향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체감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요. 아마 여러분들 후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간 차량을 타보시면 확실히 체감이 되고요. 여러분이 주차를 할 때는 이 차량이 그랜저보다 크다, 소나타보다 크다, 이런 생각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주차할 때 후륜 조향이 정말 유용하게 쓰이고요. 고속주행 시에는 동상이기 때문에 미끄러지신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고, 맥퍼슨 방식의 차량을 타시다가 WC1의 차량을 타셨을 때 이 차량의 어떤 캠버 각도가 좀 다르잖아요. 다르고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라면 고속 주행 시 후륜 조향의 느낌도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세단도 이제는 사륜, 즉 앞바퀴와 뒷바퀴까지 4바퀴의 굴림이 이제 기본화가 되고 있어요. 고급 차량에서는 당연히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량은 사륜이고요. WD는 4바퀴의 모든 구동력을 배분하는 차량이잖아요. 얼마나 재밌는 차량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채널에서는 이륜과 사륜 얘기를 했을 때 사륜을 추천합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사륜은 모든 차량에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고성능 차량 200마력 후반 300마력에 도달하는 차량이라면 채널에서는 사륜을 추천합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차량이 300마력인데요 이륜 차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퀴로 보면요, 2개의 바퀴, 이륜이기 때문에 2개의 바퀴에 300마력을 다 부어야 돼요. 그러면 바퀴 하나당 150마력, 150마력, 엄청난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풀악셀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휠 스핀이 발생되게 되고요. 휠 스핀이 발생되면 차량 시스템에서는 출력을 줄이게 됩니다. 출력 제한이 들어가죠. 위험해지니까. 반대로요, 사륜 차량은 4바퀴로 하나, 둘, 셋, 4개로 나옵니다. 300마력이죠. 75, 75, 75, 75 이렇게 4개 바퀴에 구동력이 배분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당연하겠지만 휠 스핀이 발생되지 않죠. 자, 휠 스핀이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내 차량의 출력을 제한한다고 알려드렸고요. 반면 사륜 차량에서는 출력을 제한하는 경우는 정말 위험 상황이 아니라면 없다고 봐야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바로 사륜 차량입니다. 그래서 사륜을 추천드리고요. 뭐 악천 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상황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한 뭐 사륜 차량의 연비가 나빠요, 또 가격이 비싸요, 점검할 게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외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비는 여러분 발 컨트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저는 제가 구입한 차량, 특히 결혼하고 나서는 사륜 차량만 이용하는데, 저도 뭐 연비나 이런 거 다 당연히 따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한 1km 정도의 연비 차이, 이건 여러분의 발 컨트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고장났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고장나는 경우를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차량을 타면서 정말로 많이 고장이 나나요? 요즘 차량들? 그런 부분에 너무 포커스가 돼 있다 보면 이 좋은 사륜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잘 따져보시면 대중차 브랜드도 대형급으로 하면 사륜의 채택 비율이 월등하고요. 국내와 다르게 뭐 북미 시장, 또 해외 시장에서는 SUV 하면 사륜이 없으면 아예 그냥 인정을 안 해주죠. 뭐 러시아 같은 데 수출되는 차량들만 봐도 사륜 없으면 안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딜러들이 안 갖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륜에 대한 부분들은 장점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면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시승하신다면, 또 여러분들이 주행하신다면 차량을 더욱 재밌게 탈 수 있습니다. 결론 내려볼게요. 그럼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도심 구간에서 방직턱도 많고 편하게 이용하시려면 그냥 컴포트 모드 이용하시면 되고요. 2열에 내가 중요한 분을 모시고 있어, 내 가족이 타, 그러시면 2열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쇼퍼 모드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고속도로를 올려놓잖아요. 이 쇼퍼 모드는 오른쪽 서스펜션이 컴포트 지향성으로 바뀐다고 알려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차량의 전반적인 롤링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링이 증가한다는 것은 거동이 그래도 아무래도 좀 더 불안해지죠. 그래서 고속 주행 시는 컴포트 또는 스포츠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 개인적으로 고속도로 모드에서는 G80 전기차는 컴포트보다는 스포츠 모드가 가장 좋은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엑셀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엑셀만 드라이브 모드에 들어가셔서요, 모터의 반응을 스포츠가 아닌 컴포트 또는 에코로 바꾸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이용하신다면 내가 구입할 차량에 대한 만족도는 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G80 전기차를 만나봤습니다. 3년 전에 만났던 G80 전기차와 새롭게 출시된 G80 전기차는 사실 많이 다른 차량처럼 느꼈고요. 그리고 좀 더 고급스러운, 그리고 2열에 소중한 분들을 모신다면 G80 전기차는 어쩌면 G90과 G80 중간에 있는, 단지 G80의 파생형보다는 G85의 성격을 갖는 새로운 차량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시승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부분과 또 어떤 점에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시승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